여러분은 오늘 밤 단 한 잔의 술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술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 친구들과의 모임, 명절이나 기념일, 소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사발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도 아마 즐거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속에서 잔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심지어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을 마셨는데도 꽃살까지 살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라는 홍보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그 말들은 따뜻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한 잔 더 따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그렇게 단순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어떤 술잔이든 더 이상 무해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스며드는 돋보이지 않는 적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하루하루 갉아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뒤 병상에 두어 남에게 의지하며 손자 손녀와 함께 노년을 즐길 힘조차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5세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술 한 잔이 이제는 위험이 되는 걸까요? 어떤 술이 가장 위험할까요?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사실은 함정투성인 이 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진실은 오늘 밤 잔을 들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기 전에 아직도 술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투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30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와인 한 잔은 심장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수년간 반복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당연한 사실처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알려진 연구가 실제로는 잘못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이점은 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포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성분을 정말로 섭취하고 싶다면 포도를 직접 먹거나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것 간에 무해하면서도 심장에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보약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많은 노인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믿음은 술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푸짐하게 식사를 마친 뒤 소주 한 잔을 따르면서 음식이 더 잘 내려간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술은 마치 파괴자처럼 50세 이후 점점 약해지는 위막을 공격해 보호막을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위험, 위궤양, 역류성 질환이 생기고 위암 위험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위를 병으로 몰아넣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 아마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나는 술에 익숙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이미 30대, 40대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간은 더 이상 알코올을 분해할 충분한 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신장은 독소를 깨끗이 걸러낼 힘을 잃고 뇌는 점점 더 쉽게 손상됩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착각일 뿐 손상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달리 말하면 예전에는 술 한 잔이 그냥 스쳐가는 바람 같았다면 지금은 바로 그 한 잔이 간과 뇌, 그리고 심혈관을 깊게 베어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무회해 보이는 믿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술을 계속 마시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실제 수치야말로 진짜 경종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술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건조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생명이며 몇 잔의 술 뒤에 쓰러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입니다. 부산에서는 7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저녁 식사 후 막걸리 몇 잔만 마셨을 뿐인데 이제 불과 1시간도 안 돼 호비 입는데 숲곤란과 혈압 급강하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이렇게 흔할까요? 바로 음주 문화가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회식 자리에서부터 가정 식탁까지 늘 함께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주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술이 습관이자 심지어 의례적인 소통 방식이 되어버리면서 50세, 60세 이상에게 닥치는 위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5세 이후 술을 마실 때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 술, 똑같은 양인데 왜 이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곧 그 답을 보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난 때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전사라 불리던 기관이 60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젊을 때 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술을 분해하고 혈액 속 알코올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은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이 40%, 심지어 5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30대, 40대에 마셨던 술 한 잔이 이제는 2배, 3배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65세에 술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젊을 때 3잔을 마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니 술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24시간 동안 독처럼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것은 혈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심장, 뇌, 신장을 지나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몸을 파괴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환자는 잠을 잘 자려고 매일 밤 소주 한두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 건강검진 결과 그 간은 심각하게 섬유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이 주는 잠깐의 편안함에 비해 치어야 하는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만약 간이 배신하는 기관이라면 뇌는 가장 잔인하게 빼앗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주로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해마라는 뇌의 작은 부입니다. 마치 삶의 퍼즐 조각들을 담아두는 상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술, 특히 60세 이후의 술은 이곳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술 한 복음은 기억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해마를 점점 줄어들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혼동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한 치매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열쇠를 잠시 잊었다가 몇 분 뒤에 다시 기억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우리가 잔을 들 때마다 습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뇌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낯선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일반적인 기억 감퇴는 느립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세월이 흐르며 천천히 늦춰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술로 인한 치매는 고속 열차처럼 질주합니다. 진행 속도가 3배나 빨라. 원래는 10년 후에 찾아올 증상이 몇 해 겨울만 지나도 나타납니다. 가족들은 조금 깜빡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력, 방향, 감각, 감정까지 동시에 무너집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초기 증상이라고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술이 뇌에 남기는 손상은 구조적인 손상입니다. 세포는 죽고 혈관은 찢기며 신경 전달 물질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은 몇 주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69세의 박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저녁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즐겼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깜빡거림이었습니다. 독서 안경을 놓고 나오거나 약속 날짜를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손자가 달려와 안겼을 때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자기 집 복도 한가운데 서서 화장실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술로 인한 치매였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회복 불가능하게. 왜 술이 이런 일을 일으킬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은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하고 뇌는 그로 인해 갈증을 느끼며 마치 짜낸 스펀지처럼 오그라듭니다. 뇌가 줄어들면서 해마처럼 섬세한 부위, 즉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당겨지고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둘째, 술은 뇌를 먹여 살리는 가느다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바늘로 찌른 듯한 미세출 혈이 반복되며 그때마다 신경세포 무리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쌓여 결국 깊은 절벽이 됩니다. 셋째, 술은 뇌의 속 전기통신망을 뒤흔듭니다. 원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기아반는 뇌를 이완시키고 글루타메이트는 집중을 돕고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술이 들어오면 그 리듬은 뒤집힙니다. 때로는 밀어붙이고, 때로는 끌어내리고, 때로는 과도하게 흥분시킨 뒤 탈진시킵니다. 그 결과 기억은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집중력은 느려지며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칼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타민, 비원된 티아민. 부족은 신경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빼앗아 버립니다.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 노인과 꾸준히 술을 마시는 노인의 MRI 사진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본다면 육관으로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뇌는 두껍고 단단하며 뇌의 고랑은 좁게 붙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뇌는 마치 갈라진 메마른 들판처럼 빈 공간이 커지고 부피는 줄어듭니다. 그 빈 공간은 쉬는 자리가 아니라 한때 존재했지만 사라져버린 세포들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만 마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 질문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적게 그러나 꾸준히 적게 그러나 65세 이후 예민해진 뇌에 적게 그러나 달마다 이어지는 습관으로 그것이 바로 조용한 살인자의 방식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피도 보이지 않지만 매일 밤 조금씩 쌓아가다가 어느 날 가족의 기억 전체를 휩쓸어 갑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잊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잠잘 자려고 마신 한 사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간이 배신하고 뇌가 도둑맞는 것. 이 두 번의 연속적인 타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술 한 모금이 심혈관에서 어떤 위험한 반응을 일으켜 65세 이후 본래부터 약해진 혈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술을 마실 때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혈관이 확장되며 피가 더 활발히 도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신호로 착각합니다. 술이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혈관 확장은 잠시뿐, 마치 밸브가 갑자기 열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는 몸이 반작용으로 혈관을 더 강하게 조여 혈압이 치솟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나마 조절할 힘이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심장과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매번 그 과정은 순환계의 직격탄을 날리는 충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끝난 뒤 갑작스러운 뇌의 졸중이나 심근경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70대의 한 어르신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소주 2잔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60일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몇 분만 늦었어도 살아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지 조금의 술, 조금의 방심이 목숨을 앗아가갈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끝이 아닙니다. 간은 손상되고 심장은 혼란에 빠지며 뇌는 기억을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몸의 마지막 필터인 신장은 어떨까요? 65세 이후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어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술이 들어오면 신장은 알코올과 그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맥주입니다. 맥주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량의 퓨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은 체내에 들어오면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이 증가하면 관절에 쌓여 통풍을 일으키고 신장에서는 결정화되어 결석을 만듭니다. 점차 신장은 과부에 시달리며 약해지고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의 환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캔맥주 2개를 마셨습니다. 그는 맥주는 소주처럼 독하지 않으니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병원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술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50세 이후 여성의 몸은 크게 변합니다. 원래 남성보다 체내의 수분이 적은데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은 더 줄어듭니다. 그 결과 술은 훨씬 더 빨리 퍼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술의 독성에 맞설 힘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여성의 간은 훨씬 더 쉽게 손상됩니다. 그 결과 노년 여성의 알코올성 간 질환 발병률은 남성보다 2배, 심지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불공평함이 보이시나요? 같은 양의 술이라도 남성은 더 오래 버티지만 여성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어머니들이 조금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간은 약해지고 뇌는 줄어들고
심장은 혼란에 빠지고 신장은 과부에 시달리며 폐경 이후 여성은 특히 더 쉽게 공격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술들 중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적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술의 종류마다 저마다의 함정이 숨어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먼저 와인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와인, 특히 적포도주가 건강의 음료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작은 잔 하나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이죠. 사실 와인에는 포도에서 나온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신선한 포도를 먹거나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같은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와인을 매일 마시는 습관이 되면 알코올 독성이 쌓여간 심장뇌를 해친다는 점입니다. 소주나 맥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일부 다른 술보다 덜 위험할 수는 있지만 자주 마신다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건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막걸리는 어떨까요? 이 술은 전통주로 자연스러우니 덜 해롭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노인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막걸리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드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더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숨겨진 적일 수 있습니다. 맥주는 해롭지 않고 가볍고 마시기 편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퓨린이 숨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합니다. 65세 이후 신장이 약해지면 맥주 속 퓨린이 요산 농도를 급격히 높여 통풍, 신장 결석,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소주를 입에 대지 않았지만 맥주에 빠져 살다가 결국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 맥긴이 한두 잔이라는 습관이 위암 위험을 2배, 3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을요. 그 이유는 소주 속 알코올 농도가 충분히 높아 나이 들어 얇아진 위막을 파괴해 만성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위스키나 브랜드 같은 서양술은 더 고급처럼 보입니다. 장기간 증류 과정으로 많은 불순물이 제거되지만 그 대가는 알코올 도수가 40도를 훌쩍 넘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65세 이상에게는 작은 잔 몇 개만으로도 식도와 위에 화상을 입히고 혈액 속 아세트알데 히드 농도를 급격히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건강을 더 빨리 잃게 만드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술은 바로 증류 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또 다른 소주일 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증류 소주는 희석식 소주보다 메탄올과 퓨일 함량이 10배나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78세 노인이 증류소주 반 병만 마셨습니다. 결과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메타올이 시신경을 파괴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단지 반병수이 가져온 끔찍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또 하나의 위험한 술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담근 술, 과실주입니다. 그 생산 과정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 세균, 독소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서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매번 마실 때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65세 이후에는 안전한 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를 끼치는 방식이 다르고 빠르거나 느리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술은 여러분의 건강, 기억, 그리고 수명을 빼앗아 갑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과 심지어 죽음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되는 음주 방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술자리, 몇 번의 건배, 몇 번의 원샷도 외침, 그리고 불과 1시간 안에 가니 절대 분해할 수 없는 양의 알코올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급격히 치솟고 뇌와 심장은 갑작스러운 폭풍 같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잔 속으로 마신 뒤 술자리에서 곧바로 알코올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마시되 매일 마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듣기에는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고문과 같습니다. 간신장뇌는 결코 쉴 틈이 없고 언제나 독성에 맞서야 합니다. 그 결과 강경화 신부전 기억력 상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또 하나 매우 위험한 습관은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을 때 술은 2배 빠른 속도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빈속은 수리위 점막을 파괴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어 궤양, 출혈, 그리고 암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약을 함께 마시는 것은 독을 섞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결합으로도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신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약 먹고 잠 잘 자려고 술 몇 잔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하루를 보낸 뒤 노년의 압박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동반자로 삼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과 작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병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술은 공허함을 채우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건강을 더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보였던 친구가 결국 가장 잔혹한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만인이 마시는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방식,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이 술을 양날의 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나는 일찍 알아챌 수 있을까? 너무 늦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오늘부터 멈춘다면 아직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바로 그 미묘한 경고 신호들, 몸이 빨간 불을 켜기 전에 보내는 노란 불들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박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했던 집 복도가 낯설게 느껴지던 그 순간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오늘 밤 잔을 손에 들었을 때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취기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적이 언젠가요? 예전에는 소주 한두 잔쯤 마셔도 살짝 기분만 오르고 금방 정신이 맑아졌는데 지금은 작은 잔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게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나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아닙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나름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술과 관련해서는 그 경고가 매우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취기가 예전보다 오래 가고 숙취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이어집니다. 술을 마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손이 덜덜 떨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술면 먹은 후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며 지금 너무 힘들다 라고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깜빡깜빡 있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성가실 정도가 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잠이 자꾸 끊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일어서기만 해도 머리가 핑 돌고 균형을 잃습니다.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고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켜는 초기 경고 신호, 즉 노란 불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중 3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술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한 잔은 젊었을 때의 새의 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간, 신장, 뇌, 심장이 동시에 손상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금주가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금주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체입니다. 술잔을 따르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이나 꿀을 조금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입맛이 허전할 수 있지만 단일이 주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감각에 익숙해집니다. 이 단순한 대체만으로도 식탁 위에 잔이라는 습관은 유지하면서 독소는 몸에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 가족과의 술자리는 때로 큰 압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거나 의사가 금주를 권했다거나 단순히 운전 책임을 맡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심지어 간 검사 결과지를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거절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은 대체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기보다 저녁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혹은 책을 펼쳐 몇 장 읽거나 서예 연습을 하거나 바둑 한 판을 두거나 단순히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술이 채워주던 그 공허함은 사실 더 풍요로운 활동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계는 지원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금주에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률은 80% 이상 올라갑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이 상기시켜주고 응원해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 오늘은 술 안 드셨죠? 라는 짧은 한마디가 유혹을 막아주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많은 보건소와 병원에서 무료 금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보조 약물도 처방하여 과정을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금주는 언제나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역할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신 줄 모르지만 가족은 압니다. 몇 잔 후 비틀거리는 걸음, 이상하게 붉어진 얼굴, 뒤섞인 말투를
가족은 봅니다. 그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술 없이도 웃음이 가득한 저녁 식사, 함께하는 산책 한 번.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주는 결코 한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한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면 온 가족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한마디 응원은 의사의 어떤 조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금주에도 달라질 게 있겠어.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즉시 치유 과정을 시작합니다. 단 3일 후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고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쉽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떨리던 손도 사라지고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되돌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소화기관이 짐을 덜어낸 듯 가벼워집니다.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던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식사 때마다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피부도 환해집니다. 간이 매일 독소를 걸러내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영양분이 피부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는 큰 전환점입니다. 몸이 더 이상 들쭉날쭉하지 않고 균형을 되찾습니다. 1개월 동안 술을 끊으면 혈압이 평균 15 정도 내려갑니다. 수년간 손상되어 온 간도 회복을 시작하며 간 수치가 점점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기억력과 사고의 말끔도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MRI 검사 결과 뇌 부피 감소가 실제로 멈춥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다시 연결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머릿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은 사라지고 대신 사고의 민첩함이 되돌아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깊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력이 개선되어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뼈의 밀도가 높아져 더 단단히 설 수 있고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낙상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암 발생 위험은 30%나 낮아집니다. 평균 수명은 5봄 7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 차지 않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고 손주들과 노아도 지치지 않으며 아침에 무겁지 않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 사는 김 씨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다음번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고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재검에서 그의 뇌혈관은 의사조차 놀랄 만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며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등산하며 충만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하루하루가 몸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얻는 날입니다. 술 없이 보내는 매주, 매달, 매년은 여러분이 더 많은 기억,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긴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65세 이후 술 한 잔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며 더 이상 정을 나누는 매개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에서 도둑 맞은 한 조각입니다. 술잔 하나는 노년을 단축시키는 조각이며 얼굴에 깊게 새겨지는 주름이고 가족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미래를 눈앞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술을 마신다면 무엇이 보이실까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간과 신장은 지쳐 무너지고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익숙했던 얼굴들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외로움만이 남게 됩니다. 질병과 후회 속에서 다치는 인생. 그러나 오늘 단지 오늘만이라도 술잔을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신은 맑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발걸음은 더 든든해집니다. 맑은 아침을 만끽하고 오후에는 자녀와 손주들과 산책하며 무거운 침묵 대신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노년은 견뎌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술에 갇혀있는 50세 이상 누구에게든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맑고 사랑이 가득한 노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술잔은 기억을 빼앗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느냐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결정합니다.